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파파파파 해남 대흥사 오냐? 해남 대흥사 땅끝마을이죠. 세상에 경화선사가 해남 대흥사까지 가셨을 줄은 몰랐는데 해남 대흥사에 만파라는 호를 가진 스님이 계셨고 그것도 어떤 스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선차순례 갔는데 뜻밖에도 우리 회원들이 몇 명 거기서 떨어져 갖고 해남 대흥사에서 뭐 1박 2일인가를 했답니다. 근데 바로 전화가 왔어요. 경허선사 선차순례단이 갔는데 경허선사 부도가 거기 있다고 찍어서 올라왔는데 놀라움이죠. 놀라움. 그래서 뜻밖의 또 그 해남 대흥사의 경허선사에 그게 남아 있다는 것도 뜻밖이었고, 또 만파라는 호는 이제 거기 그 설정 스님이 봤다고 그래요. 저기 뭐지? 원래 설정 스님이 뭐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수석사 돈을 달달 긁어갖고 강진인가 뭐 어디 가서 경허선사 그 일기식으로 된 목갑본을 샀는데 그걸 도난당했답니다. 지금 그게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 내 살아생전에 나온다면 너무나 좋겠죠. 어떤 놈이 가져가 경허선사 거를 천벌받으려고 잃어버렸답니다. 누가 잃어버렸어? 원담 스님이 잃어버렸대. 하도 이 사람 저 사람 보여주다가 누군가 그거를 가지고 폈는데 그게 사람입니까? 에이. 일파만파 만파. 그러니까 설정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샀을 때 그렇게 사문만파라고 써 있는 걸 보셨대요. 그러니까 그 사문만파가 그 은거부하고 무언 도심장에 사문만파라고 써 있다니까요. 대단해요. 일파만파. 얼마나 파란만장했으면은 경허선사가 만파라고 했겠냐라고 설정 스님이랑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것은 하나의 물결이니요 많은 물결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한 물결 하나 없는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 번져. 바다의 파도가 바람이 없을 때는 고요하다. 한 곳이 일렁일 때는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경허선사가 파란만장했어? 강풍을 받아 나중에는 큰 배로 집어삼킬 큰 파도로 커진다. 그야말로 숨고자 하였으나 생불로 추앙받았어요. 경허선사는 그냥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가셨죠. 에휴, 어떡하냐. 저기서 10년 전인데 딱 아이고 속 터져. 태산 같은 높은 매에 집채 같은 바위돌로 부셔버렸어요. 하나의 물결이 연쇄적으로 많은 물결을 일으킨다. 경허선사는 양이 오로지 백성들을 위해서 전봉주장거를 도왔을 뿐인데 그 파란만장이 그냥 열반하시는 순간까지 그냥 그 파도가 밀려들어오니 어떻게 하냐 이런 말이에요. 경허선사는 전봉준 장군이 가신 뒤에 경허선사는 어디로 하도 경찰들이 쫓아다니고 사람들이 알려줄까봐 해남 대흥사로 스며들어요. 근데 해남 대흥사에 가서는 정작 내가 경허다 이걸 못해요. 숨어있어 그냥. 그래놓고 거기서 그 글씨를 남겼는데 여기 있냐? 은거부하고 저기 있다. 띄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안 떨어져. 그때도 해봤어. 은거부하고요 뭔 도심장이로다. 경허선사가 쓴 글씨인데 저거는 그 말은 주자랍니다. 주자 주희의 무의구곡이라는 그 시 속에 저게 나온대요. 경허사가 글씨만 쓰신 거야. 근데 왜 경허사가 하냐면 무언 도심장이, 도심장은 뭐예요? 도의 마음을 기른다는데 이 깨달음과 옳지 않죠. 깨달음은 기르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거지 말 그대로. 그죠? 밝히는 거죠. 밝히는 거.
그래서 만파라는 이름에서 대응사로 숨어들었더라. 이제는 더 피할 수조차 없는 땅끝 마을이더라.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만 그치지 않고 잇따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니, 경허선사가 일으킨 그런 것들이 그냥 꼬리에 물고 일어나. 그러니까 왜냐면 경허선사라는 인물이 거목이라 그렇죠. 이렇게 하여 경허의 삶은 그 인생살이가 이렇게 연이어 파도가 일어나서 자신의 법명을 파란만장의 만파라고 지었어요. 근데 경허선사는 사실은 만파라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운봉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환봉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운봉, 환봉. 그 다음에 이거 만파. 이름이 여러 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변성명 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변장하면서 다녔어요, 경허선사가. 그래서 그런 이름이 많아요. 그 경어록이란 것에 들어있더라고, 그게. 만파라였으니 참으로 경허의 삶은 고달프기 마련. 고달펐어. 어쩔 수가 없죠, 어변이라. 경허가 이것도 안 오셨다. 그래서 경허의 삶을 파란만장하다고 했죠. 파도가 만장에는 높으니 그 거대한 파도를 경허선사가 넘어야 돼. 파도가 모든 걸 다 접어삼켜버렸어. 그야말로 경허선사의 인생은 풍비박산이 나버렸어. 자그마한 원인이나 계기일지라도 그 미치는 바가 영향이 매우 커요. 경허선사는 거목이에요. 그러니까 한 발짝 움직이면 그 파장이 크죠.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때 만파가 되는 거죠. 전봉준 장군이 거사한 동학농민혁명이 그야말로 경허의 삶을 파란만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경허선사는 반드시 성공할 줄 알았죠. 경허는 자신의 경허라는 호를 버려요. 왜냐? 자꾸 쫓아다니니까. 뭐라 스스로를 만파라고 쳤어. 환봉이라고도 줬죠. 운봉이라고도 줬죠. 그래서 봉우리를 좋아해갖고 환자는 그 환이다 꿈이다라는 걸로 환봉을 쳤더라고요. 운봉은 구름을 좋아하시니까 그냥 운봉. 뭐냐? 만파. 나도 만파할래. 그런지 생불로 어느 날 경허는 이제 피하다 피할 곳이 없어요. 해남 대흥사로 기어들었어요. 경허는 이곳에서 서해가로 탈바꿈해. 나는 경허가. 근데 그때는 이렇게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아서 경허선사를 한 번도 안 만난 분은 경허선사가 누군지 몰랐나 봐요. 즉, 그 해인사는 그 땅끝 마을이라 잘 못 가잖아요. 우리 지금도 해남 대흥사 가기가 어렵고, 우리도 갔다 오긴 했지만 제일 마지막이잖아. 그래서 거기 가서, 물론 나중에는 뽀록이 나가지고 해남 대흥사에서, 해남 대흥사는 부도밭이잖아요. 부도가 그 81개가 있는데 81개 중에 79개가 경허선사라고 합니다. 멋있어. 어쨌든 경허선사가 다녀갔다는 얘기를 듣고 해인사에서 부도를 보시죠. 그래서 어느 날 경허는 이제 피하다 해남 대흥사를 생각해놨던 것으로, 경허는 그곳에 와서는 나는 경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서예가로서 탈바꿈해서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해남 대흥사에서 남긴 글이 2개가 있어요. 석산고야자, 은거부하고. 이거 말고 아까 말했던 은거부하고 무언도심장. 그거는 그 아까 말한 주희의 그 무의구곡에 나오는 글귀고, 여기서는 또 석상고야자 은거부하고. 내가 어디에 석상고야자 반석 위에 올라앉아서 외로이 밤에 은거부하고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쓰고 있어요. 똑같이 은거부하고는 똑같았더라고. 은거하고 있으니 내가 다시 무엇을 구할 것인가. 똑같아요, 그거. 아사세 갱하이. 내가 세상을 버렸으니 다시 무엇을 구할 것인가. 구할 거 없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곳에는 평소 흠모하는 서산대사의 자취도 있고, 그래서 간 거야. 서산대사가 내 모든 유물을 어디로 옮기려 했죠? 해남 대흥사로 옮기려 했잖아요. 왜? 해남 대흥사가 제일 안전방이니까. 있고, 이거 해남 대흥사 아랫마을로 발길을 돌렸다. 이놈들이 땅끝까지 쫓아오지는 않겠지? 해남 가는 길은 각별하게 인연 깊은 성곽들이 또 다소 들뜬 마음으로 길손으로 떠나니 그것이 땅끝이더라, 이런 말이야. 땅끝. 그런지 생불로 소문난 경허 이것만, 다행히도 그 대중은 경허를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경허는 이곳에서 자신의 신부를 숨기고 만파라는 이름으로 갈아탔어요. 유명사를 타지 않고 은거하니 오롯이 경허에게는 이곳에서는 무명을 경이롭게 밝히고 있었더라. 무명을 밝히고,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무명을 밝힌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죠? 자성자리를 찾아간다는 얘기. 내 이름은 이제부터 경호가 이제 만파다. 지혜 있는 사람은 등불과 같아서 어둠 속의 세상을 밝혀주나니 눈 밝은 사람이 장님을 인도하듯이 어리석은 세상 바르게 지도하네. 이 경호선사가 썼어요. 그 지금 이게 바쁘니까 그냥 가. 예제 경호는 적이 안심하고 그랬으니 세상 사람들이 경호를 잊고 명필을 만파로 말았더라 이런 얘기야. 그리하여 그는 잠시나마 이곳 두른산 해난 대흥사에서 자신을 숨기고 응거할 수 있었다. 세상은 경호를 잊고 이름난 명필과 경호를 만파로만 기억하고 있어. 소문이 파다했어. 두른산에 남 대흥사를 접어드니까 남 대흥사 가보셨나요? 보는 산빛이나 울창한 소린가 시냇물 소리가 예사롭지 않아요. 듣기에 계곡을 끼고 엄청 넓어. 남 대흥사 무지하게 넓어요. 계곡을 끼고 십리나 이어지는 나무와 숲은 치솟아 오르는 적송, 참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배롱나무 엄청 많아요. 울창해. 동백나무 등이 정화마에 받아 기운이 생동하고 있더라. 그 속에 이렇게 입구에 들어가면은 그 부도탑이 있는데 안 열어줘요. 그래서 우리도 경호선사 부도탑을 못 봤지요. 사진으로만 찍어와서 봤어요. 그 해남 대흥사가 산 이름이 두륜산이에요. 그죠? 이곳 두륜산은 중국에 있는 무슨 산? 곤륜산. 그때 뭐 곤륜산 뭐 나왔죠? 곤륜산 그거 현주상망 그 나왔죠. 곤륜산을 가다가 그걸 떨어뜨리죠. 중국의 곤륜산 줄기가 한반도로 내려서 백두대간으로 내리고 남쪽 땅끝까지 계속 내려가 뻗어내려서 마지막으로 몸을 부린 산으로 해서 백두의 두자와 곤륜산의 륜자를 따가지고 두륜산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곤륜산의 끝머리다 이런 얘기예요. 백두산의 대간에 백두대간을 따라서 내려온 거라 백두산의 두자와 곤륜산의 륜자를 따서 두륜산.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그거를 따라서 했다 이런 얘기야.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지명을 강제로 표기하면서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에 전기가 있는 거나 그런 걸 다 없애버리려고 해가지고 가서 새말뚝을 받고 경호선사 그 고향마을 어디요? 거기는 임진왜란 때 쪼갰다 그랬죠. 두륜산 그것도 일본 놈이긴 하네. 일본 놈. 두륜산을 이 륜자가 곤륜산의 둔자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를 뭘로 바뀌어? 이렇게 이걸로 바뀌어놨어요. 뭐 말인지 알겠죠? 이거 바뀌리운 자로. 그래서 두륜산으로 바뀌었고 대둔사 역시 대흥사로 변경돼요. 원래는 대둔사예요. 근데 여기는 대흥사로 변경됐죠. 해남 대흥사. 그래서 지금도 대흥사로 쓰고 있잖아요. 원래는 대둔사야. 뭔 말이겠죠? 대둔사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왜? 청어당 서산대사가 거기가 부촉 때문이었죠. 서산대사가 내 모든 것을 뭐들어 옮겨라. 두륜사로 옮겨라. 이곳에도 역시 서산이 있어 경호는 이 휴정을 피할 수가 없었죠. 휴정의 경호의 전신이 휴정이더라. 이런 얘기죠. 서산대사는 이미 시대를 간파한 성학자였던 것이다. 서산대사는 묘양산 원저감에서 입적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유언하기를 당신의 의발을 두륜산으로 옮겨라 라고 했어요. 왜 구태여 남쪽 바닷가에 있는 곳을 택하였을까? 이유가 있었다. 서산대사는 두륜산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북으로 월출산이 이어져 있고 동해 청관산과 서해 선운산이 홀로 마주서고 있어서 잘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해남 대흥사를 최고로 꼽았기 때문에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골짜기는 깊고 그윽하니 이곳은 삼재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요 만세토록 파괴되지 않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 재앙을 받지 않는 곳, 전란을 피할 수 있는 곳 해남 대흥사. 대흥사로 전쟁은 그 십승지죠. 십승지일 거예요. 만세토록 파괴됨이 없는 것으로 종통의 속이 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통을 우리의 법통을 종을 이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해남 대흥사는 이미 그러한 영향력을 받고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서산대사 때문에. 서산대사 유언대로 대둔사는 크게 일어났어요. 서산대사는 성과 기감에서 선은 부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의 말씀이다라고 했죠. 라고 밝히며 선시입을 쓰며 교시 불어라고 해서 선교 일치와 선교 통합을 전개했어요. 경호는 서산대사의 영정이 모셔드는 표충사를 참배하고 또 어디를 갔어? 또 앞으로 또 끼어오르니 표충사라고 하는 것은 밀양 표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해남 대흥사 안에 있는 사당을 말하는 거죠. 표충사라는 사당에 진부람이 상중석에 자리 잡고 있었더라. 암자가 있죠. 암자 진부람. 수백 년이 넘은 은행나무 아래서 오랜 동안 습기를 달고 들어서니 경례가 한 가다못해 고적하다. 경호는 응진 땅에 올라 부처님을 참배하고 자신이 한번 이곳으로 스며드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선택을 잘한 건데 뭐 어쨌든 서산대사가 이끌었겠죠. 고금당도 나홍해군이 나홍선사가 이끌었을 거고, 그죠? 다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야 경호는 이것으로부터 온 뒤부터는 마음을 가다듬고 뭐를 쓰기 시작해요? 글씨를 쓰기 시작해요. 경호는 언제나부턴가 일기를 쓰듯이 시를 쓰고 있어. 그래서 동학농민 혁명이 끝난 후부터 쫓기는 마음으로 시를 달래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처분을 만들었는데 그걸 도둑맞은 거죠. 자신의 심정을 시로써 표현하게 돼. 설정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경허선사 그때 그 부처분은 지금 경허사가 남긴 것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달래가면서 그거를 분철분으로 겹겹이 접어 분량을 줄이고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기 쉽도록 하여 남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오동나무 상자에 담아서 보관했더라 이란 말이야. 분철분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경사가 그거를 꼭 그 배랑에다 넣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나타난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그거는 안 나타나는지. 보관하였다. 대강의 모양은 오동나무 상자 크기로 분철불의 길이는 접에서 앞뒤로 꼼꼼히 엮었으니 많은 양의 분량이었더라. 그리고 종이 재질은 한지가 한 두꺼운 정도로 약간 두꺼운 정도로 경하는 수로 자신이 직접 쓰기 좋도록 묶어서 늘 휴대하였어요. 노란색. 속상하죠. 근데 설정스님이 어디 있나 짐장은 간다는데 그 사람이 안 내죠. 가져간 사람 훔쳐갔는지 뭐 했는지 그 사람은 죽었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수집가래요. 그 부인이 안 내준대요. 분명히 그 집 창고에 있을 거랍니다. 어떡하냐. 그 부인도 죽고 그 아들들이 그거를 세상에다가 팔을 때 나타나겠지. 이때 경호는 만파라는 호를 쓰고 있었는데 왜 경호는 잘 알려진 경호라는 버퍼를 두고 만파라는 파란만장한 버퍼를 썼을까? 경호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는 이름이 피했겠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이 겪은 일들이 하도 파란만장해서 그냥 버퍼로 많이 팔아갔을 것이다. 경호선사가 이런 경우 많지요. 만파의 안타까운 버퍼를 쓴 경호의 비극은 바라 천봉준과 장호가 얽힌 세속인연으로 경호는 그 당시에 쫓기에는 신세가 자신의 위양성이 생벌로 인정받는 지경이 되었으니까 생벌은 싫어. 신병이 너무 이들에게 노출된 관계로 애써 이를 피하여서이기에 한마도 땅끝마을 대등사까지 스며들었는데 그곳에서 만파라는 버퍼를 쓰고 선사는 빼버리고 그냥 서예가. 나는 서예가다 이래가지고 서예가로 그 신분을 탈바꾸네요. 이때 경호가 남긴 작품이 있어요. 해인사의 홍제암에 있는 주련도 경호선사가 쓴 거예요. 해남 대흥사에 숨어 들어가지고 만파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쓴 경호선사 진품이 해인사 어디에 있더라? 홍제암. 근데 해인사 홍제암 경호선사 관계 있어요 없어? 있지요. 누구랑? 근데 그러고 보면은 이 세상은 전부 전생이야. 금생건 쬐끔이고 전생에 그 업을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 그대로. 그것도 내 고은 최치원이잖아요. 교사가 하필이면 써줄 데가 없어서 홍제암에 써주냐? 홍제암에도 있고 또 설정쌤한테 들은 얘기인데 해인사에 약수암이 있거든요. 그 약수암에 있는 그것도 경호사가 써준 거라는데 저는 신기하게 해인사에 가서 삼설암에서 수련대를 하면서 약수암에 가서 한 달을 살거든요. 진짜 경호사의 글씨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로 경호사가 약수암에 계셨다는데 그러한 희한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을 숨기고 쓴 경호사의 진품이에요. 어디가? 홍제암 주련이. 이 작품은 진피 넓어는 아직까지 세상에 보이고 있지 않지만 판각으로라도 여러 사찰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해인사 홍제암과 천장암에서 보이고 홍제암에도 있고 천장암에도 있어요. 그게 있다는 점에 해인사는 경호사가 1899년부터 1904년까지 주석까지 의미 있는 곳이고 천장암 또한 경호사의 본향으로 특히 판각 끝에는 뭐가 있더라? 경호라는 이름 대신 사문반파가 있어요. 사문반파라는 이름으로 판각돼서 그 이름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지다 이런 말이야. 경호사의 또 다른 글씨 하나는 그 글씨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데 은거부하고 무원도신장 또 하나는 은거부하고 석상고야자 두 개 있어요. 은거부하고가 당시 해인사에서 경호사의 처지와 딱 맞죠. 숨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라는 처지와 딱 맞는 은거자로서 경호 자신의 심정을 충분히 녹여내고 있는 것을 적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경호선사의 것이 아니고 그거 주자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더라. 큰일 났다.
20분으로 해도 안 되겠다. 자, 일단 여기서 끊자. 이 뒤에가 엄청 많이 나. 자, 6건 들어오겠습니다. 2개로 묶어야지 일단. 자.